학원 없이도 수학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 21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수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해요. 그림이 풀이 과정은 길어 보일 수 있으나 눈으로 보면서 풀기 때문에 오히려 풀이 속도가 더 빠릅니다. 우리 이 문제를 그림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gx는 x는 t에 대해서도 연속이 될 것이고 얘가 t에서의 좌극한 그리고 얘가 x = t에서의 g의 우극한이 됩니다. 연속이므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따라서 ft는 몇이라고? 맞습니다. 0입니다. 가조건에서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a가 0일 때도 그리고 a가 2일 때도 그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g0이 몇이라고? 그렇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하고 g2도 맞습니다. 0입니다. 그런데 f의 절대값하고 g의 절대값은 같아요. 따라서 g0이 0이면 f0도 0이고요. g2가 0이면 f2도 0입니다. f는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의 개수는 몇인지 몰라 k라고 두고 k는 양수입니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x, x 빼기 2, x 빼기 p라고 적을 수 있고 이때 p는 0도 가능하고 2도 가능하고 다른 숫자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케이스 분류가 기본적으로 5개는 나와요. 왜 5개냐? p가 0보다 작은 경우, p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p가 2보다 큰 경우, 그리고 p가 0인 경우와 p가 2인 경우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5개의 케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21번답게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또 수능 문제답게 케이스 각각이 빨리빨리 제거가 돼요. 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빠르게 제거가 될 거니까 수능 문제의 특징을 믿고 케이스 분류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뭐겠어? 그렇죠. p가 0보다 작은 경우 먼저 해봅시다. p가 0보다 작다면 fx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g-1과 -2분의 7 곱하기 g1은 자연수로 이루어진 집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g-1은 양수가 되고 g1은 그렇죠. 음수가 되어야만 합니다. g1이 음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속 조건 때문에 ft가 0인 것까지는 아까 구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t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0 또는 p 일단 세 종류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그런데 다행히 g1이 음수라는 조건 때문에 t가 2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2보다 클 때는 f랑 똑같은 함수고 2보다 작을 때는 f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가 될 텐데 그때 g1이 어떻게 돼? g1이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g1이 음수라는 조건에 모순되기 때문에 t가 2인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 조건에서 케이스를 줄이는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t가 몇인 경우와 t가 p인 경우와 t가 0인 경우로 나누어서 봅시다.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p보다 크면 f를 그대로 따라가고 p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인 f가 됩니다. gx가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 조건을 살펴보면 이 값이 음수가 되는 m 값이 2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때 m은 자연수예요. 그러면 m이 1일 때부터 봅시다. m이 1이라면 분모는 2차 함수고 x = 1에서의 우극하는 분모 음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분자도 1에서의 우극하는 음수가 나옵니다. 따라서 m이 만약에 1이라면 분모도 음수가 되고 분자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0보다 작다를 만족 못합니다. m이 2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m이 2여도 분모는 2에서의 우극한 양수가 되고 분자는 2에서의 우극한 양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도 양수고 분자도 양수이기 때문에 극한값이 음수가 된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m이 3이면 되겠어 안 되겠어? 더 안 되겠죠. m이 3이라면 분모 양수이고 분자 양수입니다. 4, 5, 6 마찬가지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분모 양수, 분자가 양수이므로 이 극한값을 음수로 만들어주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그림으로 풀었을 때 빠르게 편하게 풀린다라는 이유예요. 눈으로 보면서 풀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를 여러 개로 해도 하나의 케이스를 금방금방 체크할 수 있습니다. 1-2번 케이스, t가 0이라면 0보다 큰 구간에서는 f랑 똑같이 생긴 게 g라는 함수가 되고요.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게 g라는 함수가 됩니다. g1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은 만족을 합니다. g라는 함수 다시 확인합니다.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는 자연수 m이 2개 나와야 하는데 과연 나올지 살펴봅시다. m이 만약에 1이라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 분자도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됩니다. 따라서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1일 때 그러니까 극한값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라면 아까 했으니까 이제 금방 되죠. m이 2라면 분모는 양수, 2에서의 우극한 양수, 분자는 양수, 2에서의 우극한 양수. 따라서 양수분의 양수가 마찬가지로 음수가 되지 않습니다. m이 3이면 이것도 아까 해봤죠. m이 3이라면 분모도 뭐가 되고 분모도 양수가 되고 분자도 양수가 되고 m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번 정도 자세하게 했으니까 이 다음 케이스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봅시다. 여기는 p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p가 0이라면 3차 함수는 0에서 중근 x축과 접하고요. 2에서는 중근이 아닌 상황이 됩니다. 이때 f1은 음수인데 g1도 음수가 나와야 되거든. 따라서 t값은 뭐만 되겠어? 그렇지, t값이 0만 된다라는 거야. t값이 만약에 2가 되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따라서 그런 경우에 g1이 뭐가 된다고? g1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그러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t값은 0밖에 안 됩니다. t가 0이라면 0보다 클 때는 f를 그대로 따라가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붙인 게 g라는 함수가 됩니다.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의 부호를 따져볼 텐데 마찬가지로 m이 1일 때부터 알아봅시다. m이 1이라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 1에서의 우극한만 보고 있는 거야.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요. 분자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됩니다. 음수분의 음수는 양수, 따라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여도 뭐가 된다고? 분모는 양수, 분자도 양수, m이 3이어도 양수분의 양수.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2번째까지 완료했습니다. 3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p가 어디 있을 때? p가 0과 2 사이에 있는 경우 중에서 특별히 1에서 한 번 더 자릅니다. 왜 자르냐 하면 g1은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p가 여기 있다면 t값이 0인 경우에도 g1은 음수가 될 수 있고 t가 0이면 g가 이렇게 생겼거든. 따라서 g1은 음수가 되는 걸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가 p여도 g라는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g1은 음수라는 것을 만족할 수 있어요. 반면 p가 1보다 크다면 ft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f1은 양수잖아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t가 p이거나 t가 2여야만 합니다.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고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어요. 따라서 p가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t값의 경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1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p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t값이 0인 경우랑 t값이 p인 경우로 나누어야 하고 t가 0이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g라는 함수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음수이어야 하는데 만약에 m이 몇이면
m이 1이면 분모는 1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고 분자도 음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분의 음수여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일 때 분모는 양수야 음수야? 우극한 양수가 되고요. 분자도 양수가 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m이 3이거나 4, 그 이상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t가 만약에 p라면 g라는 함수는 p보다 크면 f랑 똑같고 p보다 작으면 f에 마이너스를 붙인 함수이고요. 이 경우에도 m equal 1에 대해서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m equal 2에 대해서도 분모도 양수, 분자도 양수가 됩니다. 3 이상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에도 g1이 음수가 되도록 t를 정하면 p 또는 2가 될 텐데 t가 p였을 때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m equal 1에 대해서 분모도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는 양수, 분자는 양수, 3 이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양수분의 양수가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p가 1과 2 사이에 있고 t값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m이 1일 때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음수분의 음수는 조건을 만족 못하고요. m이 2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 양수, 분자 양수, 3 이상에 대해서도 양수분의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안 되는 경우를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p가 2라면 f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g1은 음수이어야 하므로 t가 2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t가 2라면 g가 이렇게 그려져서 g1이 음수임을 만족할 수 있지만 t가 0이라면 g가 이렇게 그려지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 못하잖아요. 따라서 t는 2만 가능합니다. t가 2일 때의 gx는 이런 그림을 갖게 되고요. m이 1인 경우에 이 극한값은 분모는 음수, 분자도 음수. 이제 좀 지겹죠? 언제 답 나오냐? m이 2인 경우에도 양수분의 양수, 3 이상에서도 양수분의 양수이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드디어 답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p가 2보다 크다면 f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t값은 2이거나 p면 됩니다.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g1이 음수인 걸 만족할 수 있었고 t가 p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g1이 음수라는 조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t가 2인 경우 먼저 봅시다. 이게 진짜 답이에요. t가 2라면 g라는 함수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극한값을 알아보기 위해서 m 대신에 1부터 넣어볼 건데 m이 1일 때 여기도 m1 이 극한값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음수예요. 따라서 m이 1일 때 이 부등식을 만족 못합니다. m이 2일 때 짜잔 드디어 답이 됩니다. m이 2라면 분모는 드디어 양수, 2에서의 우극하는 양수예요. 분자는 여전히 음수, 2에서의 우극하는 음수입니다. 따라서 m이 2라면 분모는 양수이고 분자는 음수입니다.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고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m값 중에 하나가 2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m이 2개만 존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p값이 최소한 누구보다는, 그렇지, p값이 최소한 3보다는 커야 되겠죠. 3이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분모 우극한 양수, 분자 우극한 음수, 따라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중에서 3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2개가 딱 나오려면 여기 있는 p가 4보다 크면 곤란합니다. 만약에 p가 4.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p가 만약에 4.1이다. 그러면 자연수 4에 대해서도
자연수 4에 대해서도 이 부등식을 만족하게 되잖아. 그러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가 아닌 3개가 돼버립니다. 따라서 P는 4보다 크면 안 되는데 P가 만약에 4라면 그때는 가능할까? 그때는 이 숫자가 4인 거야? 이 숫자가 4인 거거든. 따라서 분모는 양수. 4에서의 우극한이니까 양수. 분자도 양수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m값으로 4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P는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으면 돼요. P가 4여도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2개 나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2개인데 그 2개가 누구누구였어? 하나가 2였고 하나가 3이었어요. 따라서 나 조건에 나와 있는 이 집합은 집합 2, 3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2라는 보장은 없는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3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얘가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찾았잖아요. 이제 계산은 집중해서 해봅시다. G-1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 3인 경우를 먼저 계산해 보았더니 얘네들을 연립한 겁니다. 그랬더니 P값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그런데 P는 3보다는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 못합니다.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케이스 G-1이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G1이 2인 경우를 알아봅시다. 두 수식을 연립해서 계산했더니 P가 3분의 11, K가 14분의 3이 나옵니다. 3분의 11은 이 범위를 만족하거든요. 따라서 얘가 진짜 정답이 됩니다. fx는 14분의 3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3분의 11이 나와요. 시험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명하는 중이니까 마지막 케이스 P가 2보다 크면서 T가 P인 경우까지 알아봅시다. 그러면 G가 이렇게 그려지고요. M이 1인 경우에 분모 양수라고 음수라고 음수, 분자도 음수. M이 2인 경우에 양수분의 양수. M이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3이 여기 있는지 그것은 알 수는 없으나 3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도 분모 양수가 확실하고 분자도 양수가 확실합니다. 여기에서도 분모 양수, 분자 양수입니다. 따라서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답이 되는 상황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P는 2보다는 크고 T가 2인 경우야. 그러면 F는 이렇게 그려지고 G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m이 누구랑 누구? 그렇죠. 2하고 3입니다. 그 중에서도 얘가 2인 경우 그리고 얘가 3인 경우가 정답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때의 fx를 구해냈습니다. 최종 정답은 G-5를 계산하는 겁니다. G-5는 -f-5예요. 이때 f라는 함수는 아까 정리한 대로 요 수식이었고 거기에 -5를 슉 집어넣고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을 마무리하면 정답 65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2026학년도 수능 공통 21번 해설 강의를 마칩니다. 이 문제 말고도 기출문제 중에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댓글에 시행 연도와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 문제만큼은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뜻이니까 아주 상세하게 해설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한 해설 강의, 체계적인 개념 강의를 듣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